예, 안녕하세요. 장마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백혈병 걸린 지 벌써 3년 11개월 됐거든요. 그때 한번 느꼈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때는 2016년 1월이었습니다. 열이 계속 났어요, 몸에.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동네 내과 가서 주사 맞으면 또 괜찮고, 또 그 다음날도 또 열이 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 소방서에서도 열이 계속 나서 타이레놀도 좀 얻어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열이 또 나다 보니까 출동벨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 때문에 동네 내과에 3번을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맹장인 줄 알았어요. 배도 좀 이렇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내과 선생님께서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소화기 내과로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 백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대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병원 외래가 예약을 안 하고 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다렸어요. 소화기내과 이렇게. 근데 이 30분 기다리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좀 참거든요. 근데 못 참을 정도가 돼서 너무 힘들어서 막 벽 같은 거 짚고 막 이렇게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걸을 때. 그런 것도 잡고 간신히 응급실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렇게 이제 이러저러 해서 소견서 보여드리고 원래 외래를 보러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응급실에 왔다. 한번 검사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도 이제 맹장인 줄 알고 이제 CT 검사도 복부 CT도 찍고요. 그다음에 피 검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을 쯤에 해서 아내가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의사 선생님이랑 아내랑 이렇게 귓속말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귓속말로 얘기하는데 다 들려요. 뭐라 했냐면 뭐 백혈병이 가족력이 있냐, 딴 병원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백병원에서도 백혈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전원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때 응급실에서 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백혈병일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전혀 뭐 제가 백혈병이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속으로 그냥 아유 돌팔이들 그냥 검사도 잘 못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생각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 30분 대기를 하고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소견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이송단 차를 타고 한양대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눈도 이렇게 내렸고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는 이제 차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갔고요. 아내는 이제 저를 쫓아왔죠. 운전을 해서. 근데 이렇게 누워서 가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급차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사람들을 태우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환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들것에 이렇게 누워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피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피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입원실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그때가 저녁이었는데요. 아내도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좀 뭐 이사 정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좀 뭐 이렇게 좀 씻고 그러기 위해서 아내는 이제 집에 밤에 갔고요. 이제 저 혼자 병실에서 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열이 조금 있었는데요. 새벽에 깨어났어요. 근데 새벽에 깨면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유 거봐 무슨 백혈병은 무슨 백혈병이야 막 이렇게 그냥 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침 되니까 또 열이 조금 나더라고요. 아직 그때까지도 뭐 백혈구 수치가 뭐 한 20만 개가 나왔는데요. 0이 하나 더 붙였던지 뭐가 좀 검사가 잘못됐다고 그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백혈구 분반수를 하려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저희 소방서 팀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대병원으로 가라는 또 팀장님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그때는 좀 되게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서울대로 갈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아무 사고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5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한테. 전화하셔서 무조건 서울대로 가라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화를 받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겠다고 아내랑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배를 눌러서 간호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들고 있는데 이제 백혈구 분반수를 하기 위한 침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치료 안 받고 서울대로 전원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로 전원을 했어요. 서울대에서도 이제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한 3일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렇게 3일 대기를 하는데도
컨디션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이라고는, 그때 백혈병 증상도 모르기 때문에 백혈병이라고는 또 생각을 안 했어요. 또 그때도 이제 히크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백혈구 분반술을 한 3번 정도 하고 이제 히크만 삽입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이제 병실로 이동을 했고요. 병실에서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라도 뭐가 잘못됐을 거다. 나는 진짜 건강했고 작년 건강검진도 이상 없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백혈병은 전혀 아닐 거다 라고 그때까지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백혈병이 그 치료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항암 스케줄이 잡혔고요. 항암하기 전에 이제 머리를, 병원에 있는 이발사 아저씨가 오셔서 머리를 깎아주러 오셨습니다. 그 머리 어떻게 깎냐면요, 그냥 침대에 신문지를 한 몇 장 깔아서 그냥 누워요. 그냥 누우면은 아저씨가 알아서 다 밀어줍니다. 이렇게 머리 틀어서. 머리가 이제 그때 길었거든요. 좀 지금보다 숱도 좀 많았고요.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서 마스크를 쓴 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환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골수 검사를 또 하잖아요. 이 골수 검사도 하면서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골수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진짜 확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거의 뭐 99%라고 하지만 이제 골수 검사 결과가 나오면 완전 확진이라서 그때는 좀 이제 점점 암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을 했고요. 바로 골수 검사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 이제 백혈병으로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은 백혈병이기 때문에 꼭 이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이제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백혈병이구나. 그러면서 막 원래 평상시에는 눈물이 별로 없는데 이게 백혈병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피 수치가 확 내려갑니다. 뭐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런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약해져요. 이게 몸이 약해지면은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사태가 굉장히 억울해서도 울고, 그다음에 좀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입원해 있는데 또 전화도 엄청 오더라고요. 막 연락 잘 안 했던 사람들한테 연락도 오고, 뭐 친구들, 친척들 다 연락이 오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걱정되고 이런 걸로 해서 전화해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일단 내 자신 자체가 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를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리고 또 했던 얘기를 뻔한 얘기 할 건데 또 저도 이제 뻔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왔는데도 다 한 통도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할 정신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고비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동생이 2명 있는데요. 동생들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듣기 위해 갈 때가 진짜 떨렸어요. 왜냐면은 또 골수가 동생들한테 안 맞으면은 또 국내에서 또 찾아야 되고, 또 국내도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또 해외에서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또 찾았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이식을 해준다는 또 보장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이 한 명당 맞을 확률이 4분의 1인데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제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한 명은 불일치고 한 명은 일치를 해서 이제 그 동생한테 골수 이식을 받기로 했고요. 이제 그때 이제 산하를 넘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식하러 또 입원을 하고 또 이제 이식 전처치 항암을 또 하면서요. 그때도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 세포가 이렇게 그게 당근색이에요. 조혈모 세포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되게 막 등이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분 좋다. 이제 좀 살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차까지는 이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1년 차에서 2년 차 되면서 숙주 반응이 확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 구강 숙주, 그리고 이게 손톱도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손톱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 빠지게 됐고요. 그때 이제 몸무게가 제가 원래 평상시에 한 85kg 정도 나왔는데 60kg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몸이. 어느 때는 막 걷는 것도 되게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되게 또 그 1년 차에서 2년 차 때는 또 원망하는 마음이 좀 컸어요. 아, 뭐야 이거 젊은 나이에 나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내랑 또 여행도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뭐냐. 너무 그게 좀 비참하고 좀 슬펐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또 그때부터 몸이 좀 더 좋아지면서 2년 차에서 3년 차 정도 되니까 건강하게 되니까 또 그런 게 좀 익숙해졌어요. 이런 숙주 반응이 뭐 그때보다 약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숙주 반응이 좀 이렇게 똑같이 숙주 반응이 와도 제가 좀 버텨내더라고요. 그래서 2년 차, 3년 차 되면서 마음이 많이 그냥 편해지고 2년이 넘어가면 또 재발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도 편해지고 체력도 더 좋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도 아직 제가 4월달 이식을 했으니까 3년 8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가끔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가끔 뭐 피부에 살짝 뭐가 나면은 바로 피부과도 가고 아직도 이제 좀만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많이 몸과 마음이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상한 게 예전에 되게 건강했을 때 이렇게 막 걷고 뛰고 이럴 때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건강했을 때 제 모습이 겉모습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그런 막 체력적인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3년이 되니까 계속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제 다시 또 운동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어디서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또 어딘가에 병원에는 또 이 백혈병으로 힘들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백혈병 아니더라도 다른 암이라도 그분들도 참 힘내시고요. 저도 이제 백혈병 걸렸지만 3년 11개월 동안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좀만 힘내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